자, 유시민 칼럼. 김건희는 증상일 뿐 병의 뿌리는 윤석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에서 증거가 언론사로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 김건희와의 갈등에서 지금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요. 이 글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배워야 된다. 유시민 작가의 글을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국힘당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아무래도 그랬던 듯하다.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면 대통령실이나 정부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죠. 법률적으로는 범죄고 정치적으로는 국정농단이다. 김건희의 과거 범죄 의혹, 검찰 수사를 피했고 기소도 되지 않았어. 남편이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이 아니라 평범한 공무원이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 검찰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범죄 혐의를 무혐의 종결도 안 했어. 기소도 안 했어. 조만간 디올백 받은 일과 함께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돈다. 하지만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그거는 물 건너 갔죠. 이런 것은 여당 공직선거 후보 공천 개입을 포함한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소하다. 주가 조작이나 디올백 받은 거나 이건 공천 개입을 포함한 국정농단에 비하면 사소하다는 설명입니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는 지난날의 개인적 범죄인 반면에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어느 것이 더 중대하냐? 당연히 국정농단 쪽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다. 첫째, 김건희 씨는 왜 정치와 국정에 개입할까? 둘째,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증거가 드러나는가? 자, 왜 그러냐? 자연이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권력이란 뭐냐?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라도 나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인데, 권력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권력자가 강제적으로 막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의를 얻고 협력을 받을 수 있으면 강제력 동원할 필요 없지. 강제력은 꼭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게 하는 권력자를 우리는 민주적이고 유능한 리더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어떠냐? 민주적이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아. 타인의 공감을 얻어 협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몰라. 그럴 의지도 없어.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어. 권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목표의식도 뚜렷하지가 않아.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 술을 많이 마신다는 소문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인데도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확실해. 윤석열은 그저 권력 자체를 탐하며 권력자로서 군림하기를 즐길 따름이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예요. 대통령은 국회나 법원보다 훨씬 강하고 폭넓은 권한을 보유해요. 대통령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 목표를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권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의 공백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이 글의 핵심. 권력의 공백. 윤석열은 단지 대통령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 관리부터 의료대란 대처까지 무엇 하나도 맵시 있게 완수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말이다.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윤석열은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면서 보훈부 장관이 제정한 대로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어. 이건 대통령 직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자백 아니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만 그렇게 했겠는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인사와 정책 결정을 다 그런 식으로 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권력의 공백을 누가 차지했는가.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무능한 박근혜 때문에 생긴 권력의 공백을 채웠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수준은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 2014년 말 소위 십상시 문건 파문이 터졌을 때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최순실 남편 정모시기, 3위가 박근혜라는 말이 떠돌자 사람들은 설마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2년 후 국정농단 사태 때 우리는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 지금은 어떠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수준은 정진석, 김태효, 김건희, 천공 같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듯하다.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은 아직은 의혹이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머지않아 밝혀질 거다. 만약 그 모두가 사실이라면 전적으로 김건희의 책임이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만든 권력의 공백을 차지한 여러 주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대통령 개인이 국정의 모든 과제를 직접 결정할 수는 없어. 그러나 직접 결정하지 않을 뿐 권력의 공백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을 자신보다 더 잘할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거지. 윤석열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권력의 맛을 즐길 뿐이다. 그래서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충신으로 위장한 아부꾼들에게 권력을 맡겼다. 윤석열이 조장한 권력의 공백을 누구보다 먼저 김건희가 차지했다. 공백의 다른 일부는 모피아가 점령했다. 그들은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과세 표준을 축소함으로써 2년간 9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을 내면서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재정 적자를 핑계로 해마다 1,000억 원 안팎의 국유재산을 눈 밝은 업자들에게 팔아 넘겼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려고 국가와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김태효를 비롯한 뉴라이트 세력도 권력의 공백 한 모퉁이를 차지했다. 그들은 각급 인사 라인을 장악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구구 유튜버와 뉴라이트 추종자들로 채우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내세워 외교와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렸어. 윤석열은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이념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 왜 지금 시점에서 김건희의 국정농단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도 권력의 공백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2014년도 십상시 문건도 그랬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부 여당 무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정농단에 관한 소문과 증거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어. 국민의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 진정한 의미의 권력 공백 현상을 빚어낸다라는 거.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야당의 활동법은 넓어지고 위세는 강해져요. 권력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야당으로 이동해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윤석열 정권의 불꽃과 비리가 드러날 확률이 올라간다.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면 정권 교체가 되는 거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같은 형태의 비리 폭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 현상이 서로를 부추기며 이어진다. 김건희는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 정치적 책임은 떠맡지 못한다.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 권력을 공백으로 만든 윤석열한테 있다. 윤핵관과 여전히 윤석열 부부 방탄에 몸을 던지는 국힘당 정치인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김건희를 절에 보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아니다. 김건희가 절에 가도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용산에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특검이 출범해서 김건희를 구속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건 윤석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 망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 때문에 김건희도 같이 망하는 거다. 김건희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문화적 태행의 수렁을 빠져나오지 못할 거다. 참 글을 잘 써. 똑똑해. 배운 게 많아.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유시민 작가님 존경합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너무 멍청하고 무능하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권력은 가지고 있잖아. 근데 윤석열이 그걸 제대로 쓸 능력이 없네? 그러면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누군가가 그 권력의 공백을 메운다. 가장 먼저 그 권력의 공백을 메운 인간이 김건희다. 그 다음에는 모피아들이고 그 다음에 뉴라이트, 김태호 같은 놈들이 윤석열의 무능함과 무지함 때문에 생긴 권력의 공백
틈에 걔네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증거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뭐냐? 무능이 이제 다 밝혀지면서 권력의 공백이 또 생기는 겁니다. 어디로? 이제는 그 공백을 야당이 채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권력의 공백을 야당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채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증거들은 계속 터져 나올 거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진공을 허락하지 않듯 권력 역시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났는지 이해가 된다. 결국 뭡니까? 이재명 대세론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제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 논리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라고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들 그리고 간신들 때문에 생겨버린 이 권력의 공백,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공백이 이재명을 향한단 말이에요. 대세론이 만들어지면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그 측근들의 비리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 다음 대통령, 다음 정권은 이재명이고 민주당 정권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권력은 공백을 용납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세론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이재명 대세론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민주당의 전략을 잘 세우게 된다면 김건희의 의혹, 증거들에 대한 폭로, 명태균 같은 사람들의 폭로 이런 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왜냐? 권력은 공백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이 무능해서 생긴 공백에 김건희가 들어가고 김태효가 들어가고 모피아들이 들어갔네? 근데 얘네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놈들이 아니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삶이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누가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재명 당신이 좀 메꿔라 라는 시대적 요구가 터져 나오게 만들려면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김건희, 윤석열 그 측근들 살아남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유시민 작가의 칼럼이었다. 멋진 말이야. 자연이 진공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연 속의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죠.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저쪽 공기가 이쪽을 메꾸지. 인위적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 수는 있으나 자연적인 진공 상태는 불가능하죠. 그것처럼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백을 용납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 그걸로 이해가 다 돼. 아, 그렇구나. 권력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사회학을 공부하는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릴레오 북스에서 군주론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다뤘는데 그것도 못 보신 분들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사회과학의 즐거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이번에 알릴레오 북스 군주론이었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사회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속도는 가속도가 붙을 거다라는 거죠. 조만간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무죄 저는 확신합니다. 무죄 나오면 이재명 대세로는 엄청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권력은 공백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겨있는 권력의 공백, 이재명 당신이 채워야 돼 라는 여론이 조성이 되고 폭로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정권에 무너지는 가속도가 붙는 건 결국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리스크가 하나 둘 제거될 때 너무나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은 그때 와르르 무너질 거다. 이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이재명 대세론이 굳건해지는 그 순간 이 정권은 속절없이 몰락할 것이다.